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문제집 30페이지의 9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도 함께 보십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일부가 아니라 전부 포함된 곳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시험에 3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따로 별표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쟁점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대상이 도시군으로서 이 도시군을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이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그리고 절차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전부를 포함한 곳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창원시라는 곳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창원과 마산, 진해를 묶어서 창원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세 개 도시를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했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인접해 있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만 서울시장이지 광명시 가면 힘이 없습니다. 광명시장이 동의해준 때, 협의해준 때만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그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입니다.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특광시군 중에 꿈이 없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 꿈이 없는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입니다. 만약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구 5만 명의 시군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계된 사항을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면 상위 행정계획인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국장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했었는데 국장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아닙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 기준하면 꿈이거든요. 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았었는데 10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국장 승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방 분권은 약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광역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확정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해라? 협의 절차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생략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볼 텐데 그 정도만 한번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악하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도시군 기본계획에 출제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번 그런 차원에서 해결된 겁니다. 10번입니다. 국토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이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다를 경우 상위 행정계획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10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타당성부터 정비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내 마음에 보이는 숫자는 5글자 타당성 검토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에 공청회 개최할 필요 없다. 공청회 개최해야 되죠. 공청회 개최하는 사항은 3번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10번은 답을 1번으로. 11번입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주어놓습니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을 인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되게 됩니다. 토지 생략 가능한데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이 다른 법률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 수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 또는 농지법 등에서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한 경우라고 하면 특별법에서 토지 적성평가 등을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적성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특광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도 직접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변경은 새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 추천을 오시고 이것은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새로운 수립입니다. 이때는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4번입니다. 시장 분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10년마다 대신 5년마다입니다. 5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5번 옳은 이야기죠. 12번입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민 의견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을 필요 없다. 끝에 없다라 말이 있으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공청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지문이 되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2번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 시장 군수와 협의 거쳐 협의 추정했습니다.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 수립해야 되지만 협의만 이루어지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은 생략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권 시라고 하면 안 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서로 다를 때 상위행정계획을 내용을 우선한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12번 문제 푸는 것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2번이 옳은 정답이 되죠. 13번 기본계획 관한 설명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정답 3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 명의 군은 10만 이하이죠. 10만 이하에 7만 명도 포함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협의만 이루어지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계획 수립할 수 없다. 1번 틀린 겁니다. 2번 다를 때 추정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 행정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공청회는 주민 의견 청취에 해당되는 방법으로서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지문 틀린 겁니다. 14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답은 2번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이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시 기본계획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시험에 묻게 되면 틀린 지문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또는 개발행위 허가 한계된 사항을 틀린 지문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지 말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4번 그렇게만 파악하고 지나가십니다. 15번입니다. 34페이지 찾으셨죠? 다음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연결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기억 5년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재제약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재, 생략 사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제 실시했다면 토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와 재제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 구역 지정할 때 이미 지정한 상태라면 기초조사 내용의 토제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관위원회 각각 숫자 5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기본계획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냥 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 우선한다. 2번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상황 한 개만 파악하고 있다면 16번에 2번 정답 찾는 것 쉬운 문제가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특방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두 번째 줄,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 한다. 두 번째 줄 맞지만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지 따로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2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 추천했습니다. 여기 입안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 계획과 관계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 공청에 생략할 수 있다. 공청에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5번,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래서 16번은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17번,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설에 관한 사항 및 경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방향 추천했습니다. 이 정책 방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기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지침이 될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바로 위에 상급 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수도권에 속하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기억나시면 5번 틀린 질문이죠. 17번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잘 보셨는데 우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장기발전방향,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특광시군이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경계에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전부란 말 나오게 되면 생략할 수 있고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협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특광시군이 수립권자이고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고, 특강은 확정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장 승인 받을 필요 없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뭘 해라? 협의해라. 그리고 토제 생략. 5년이라는 것 기억나시고 다른 법률이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신 겁니다. 36번에 대표 유형 문제를 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행위 제한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별표 3개 놓으시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선 기억해 주실 것이 개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그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것이 있다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및 그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 공익 목적으로 용도 지역 지정했다고 하면 목적대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하는 규제를, 공법상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 행위 제한은 3가지였죠. 지정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건축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규모를 좌우하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래서 행위자는 이 3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늘 파악해 주시는데, 이러한 행위자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셨다고 하면 고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고도지구의 최고 높이 한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의 높이는 특이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행위 제한은 보통 법령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및 행위 제한을 정한다. 이런 취지 중요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대표 문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6가지 우리 알고 있으시죠? 기억 못하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18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의 6가지 내용이죠.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2번, 개시수도 지정 변경. 3번,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계획.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8번은 그냥 큰 의미 없죠. 19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추정수입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얘를 묶어서 토지를 할 겁니다. 하여야 한다. 이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생략과 관계된 사유로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도심지, 동그라미, 상업지역, 동그라미. 여기 도심지라고 하면 그 도심지는 바로 상업지역과 이에 연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너무 친절하게 도심지의 상업지역이라 해놨는데 같은 말로 이해해 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의사가 정한다. 각종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것이죠. 5번 주민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 투립 변경에 관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권을 갖지 않는다.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제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박혀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좀 해결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5번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도 대상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거든요. 저 기반설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기, 수도 없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역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죠.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TV 프로에서는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 보셨지만 그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된 도시군관리 계획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인데 도시군관리 계획 생략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는 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의 대상이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루어지면 생략하는 곳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박혀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면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는지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위반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은 말이고 결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말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국토계획법을 2003년도 1월 1일 날 제정하게 되었을 때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과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을 구분하라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란 말 대신 위반이란 말로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저 위반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 서울의 GTX A, B, C 노선, 심지어 D 노선이나 E 노선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인데, 그런 발전 방안 중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 찾아 세운다. 그것을 입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입안이나 수립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이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안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했다면 해당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 광역시설 설치 사업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시설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 자는 특광시군의 원칙이지만 국장도지사도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이죠.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성장 발전, 개발과 관련된 사안인데, 도시의 성장 발전은 남이 개발해 줘야 된다? 직접 개발해 줘야 된다. 특광시군이 직접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반한 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고, 특광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저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때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다면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국장이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을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위반권자, 결정권자 모두 행정청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의 주민도 도시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주민은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반 제한이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 위반 제한 자체도 하나의 시험거리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37페이지의 19번과 관련된 5번 지문에 위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잠시 확인만 하십니다. 저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지산대 입, 다섯 가지를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그 계획을 주민, 이해관계인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에 입지규제 제소구역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제한, 주민은 갖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제한이라는 말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으로서 주민 이해관계인은 행정청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 시에 갖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 중에 동의 요건으로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지산 대입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한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얻도록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국공유지 제외시킨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저 면적 요건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이하 되죠. 그리고 대상 용도 지역은 자개생해야 됩니다. 자연용도 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세 곳입니다. 사실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단지와 유통센터 만드는 것이거든요. 산업단지 만들어지게 되면 공장 만드는 것이죠. 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에 공업지역 들어가는 아닙니다. 유통센터 만들어지는 곳은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 대상이 아니라 현재 비개발 용도인 자개생, 자유농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이것 만들기 위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제안하는 것이죠. 대상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동의 요건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위반 여부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되어 제한한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이미 규정이었죠. 이것 정리되십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번과 3번 지문에 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구체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 도시군관리계획도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으로서 측량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초조사라 하는데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학교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예정지 있죠. 그 예정지에 조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없거나 또는 전용기능은 없다고 하면 그 사업 할 수 있죠. 만약 문화재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업 못할 겁니다. 그것 파악하는 것이 기초조사가 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 통과하게 되면 해당 기반설, 도로 만드는 것을 국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것이고 그 밖에 행정계획에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인데 열람하는 기간이 10살 이상인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민이 결사 반대하면 그 사업 못하죠. 원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도로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지자체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해당 도로 신설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능성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면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입안권자는 결정 신청하게 되고 저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 새로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도로가 농경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 훼손해야 되죠. 저 농지는 식량 자급자족과 관련된 땅으로서 공익상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주인에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농지 주인은 누구이다? 농림부 장관이죠. 또는 지방 농림청장이 농지 전용을 동의하게 되면 그게 협의 절차를 통과한 겁니다. 반대하면 도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농지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구하는 것을 협의 절차로 표현합니다. 동의 안 해주면 못합니다. 저 협의 통과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규모가 적정한지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 세종로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을 때는 도로 폭이 170m였습니다. 지금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도로 폭이 70m인데 이런 도로를 지방의 인구 10만 이하, 한 5만, 7만 정도의 도시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 도로 다니는 차들 몇 대 없겠죠. 이거 지나친 개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모가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타당한지 알아보는 절차가 되는데 이런 협의 심의는 입안권자 진행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하는 것이죠. 기초조사와 공람 절차는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은 고시하고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데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 결정은 하나의 의사표시 반영하는 법률행위적 행정처분이고요. 이 결정한 사항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것은 준법률행위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만들어진다, 도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결정하고 고시하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도면이 바로 지형 도면이 되고 이 지형 도면 고시한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설에 있어서는 재원 조달,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변경하게 되면 새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게 되면 국가안보상, 국가안전기밀상 특정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등의 생략 가능한 사유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기초조사와 관계된 사항을 잠깐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어서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사항으로
대타 12 나도해란 말이 있습니다. 대타의 대는 폐지되는 용도 지구를 대체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타의 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되었다면 저 지역 지정할 때 다른 법률에서 이미 기초조사했기 때문에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지정 목적이 보전, 정비에 있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때에는 크게 상황 변화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도, 해, 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건축되지 않은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나대지가 2% 미만이라면 건물 건축된 대지가 98%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할 때 측량 절차를 보통 거치거든요. 측량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도, 해, 도는 도심지, 바로 상업지역과 그에 연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도심지에는 대부분 건물 건축되었기 때문에 측량 자료가 넘쳐나거든요. 기초조사 따로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도, 해, 해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었다. 이 말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라면 조사 측량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타 12 나도해 야구 좋아하시면 대타 있지 않습니까? 등번호가 12번인 나도해라 생각하시면서 이 6가지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조사 과정에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제를 기초조사 시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 대타 12 나도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걸 작년 같은 경우는 정답집은 아니지만 재취약성 분석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올해 시험에 또 반복되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타 12 나도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른 문제 보시면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얘를 추가해 놓으시게 되면 작년에 이어 출제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관련된 절차, 생략에 관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타 12 나도해라는 말 정리하시면서 19번에 1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이 해당 도시군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군계획설 결정 해제 가로 해놓습니다. 대타 12 나도해 해죠. 나도해 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도심지 상업지역 나도해 도입니다. 저 도심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 도심지라면 건물 건축 시에 충분한 측량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는 공통된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대타 12 나도해 기억해 놓으시면서 1번과 3번 기초조사 등의 생략 사유를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을 3번으로 해 놓습니다. 20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2번. 도시군계획설 결정 해제하려는 경우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세 가지가 모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인데 앞서 우리 보셨던 대타 12 나도해 그것 정리하시면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을 해놓습니다. 2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려는 지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십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나대시 면적이 2% 미달하는 경우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연접한 지역 상업지역부터 연접한 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가 도심지입니다. 그리고 4번 도시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최근 실시한 것이죠. 그리고 5번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여기 5번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는 개발 용지이거든요. 개발 사업이 뻔한 곳에 대해서는 적성평가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타 12 나도해와 관련되어 2번 나대식 그리고 3번 도심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번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이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됩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를 포함시키는데 대타 12 나도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를 생략할 수 있는 공통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걸 추가로 정리해 주시는 게 우리 시험, 올해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페이지에는 교재 39페이지에는 21번에 대한 문제 해설이 있는데 참고에는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실시하지 않을 요건으로 1번부터 9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주거지역부터 공업지역까지 가려놓습니다. 주상공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적성평가, 이 적성평가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사업 할지 안 할지 그걸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상공은 이미 개발 용도로 결정된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 조정, 해제, 개발 제한 구역 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곳에 도시관리 계획 위반하는 때는 해제된 개발 제한 구역은 무조건 개발하죠. 그런 의미에서 적성평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6번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하고자 하는 곳 적성평가할 필요 없죠. 무조건 아파트 만들 상황이기 때문에 적성평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7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군계획서를 부지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무조건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이때도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것만 자주 살펴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만만한 것이 기초조사 등의 공통된 생략사유인 대타 12 나도해와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방금 보셨던 이걸 시험에 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한번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어 놓자. 그렇게 한번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40페이지에 22번부터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